자, 1번 문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랑 a 합집합한 게 x에서 b를 빼준 거랑 같다라는 상황인데,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지금 이 x랑 a를 합집합한 거니까 얘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 합집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한 거니까 얘는 x보다 그러니까 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집합에서 크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이 참에 나와 있는 건 x보다 크다. 그리고 이 우변에 나와 있는 x 빼기 b 같은 경우에는 x에서 뭐 원소를 빼주는 거니까 x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x보다 클 것 같고 x보다 작을 것 같은데 둘이 같다네?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될까? 자,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자, x에다가 a를 합집합 해준 건데 서로 같으려면 a를 합집합 해준 게 a를 합집합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b를 빼줘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x에다가 a를 합했을 때 그게 변화가 없다? x에 합집합한 게 변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가 x의 부분집합이면 되죠. 또 x 빼기 b, x에서 b를 빼준 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되려면 x에서 b를 빼준 이 결과 자체가 그냥 빠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x에서 b를 빼줬을 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차집합을 했을 때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x랑 b를 교집합해 준 게 공집합이 나온다. 즉 서로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조금 더 내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x 합집합 a랑 x에서 b를 빼준 이 차집합이 같아요. 근데 자, 포함관계를 보면 x 빼기 b랑 x랑 비교를 해주면 당연히 x가 더 커야 되겠죠. 차집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x 빼기 b는 x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x랑 a의 합집합은 합집합 해준 거니까 더 커지는 거잖아요. 합집합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x는 x 합집합 a의 포함 관계가 되죠. 자, 지금 x로 시작해서 x로 끝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x를 포함하면서 x에 포함되는 거니까 같은 집합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얘도 x고 얘도 x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 합집합 a가 x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a가 x 합집합 a의 부분집합이죠. 합집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됩니다. 자, 타고 쭉 넘어가면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또 이 x 빼기 b가 지금 x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버릴까? 자, x 빼기 b가 x입니다. 그 말은 x에서 무언가를 빼줬을 때 하나도 겹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x랑 b 서로 교집합해준 게 공집합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이거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옮겨서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a를 그려주고 x를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지우개를 바꾸고 전체 집합 이게 x 이게 a, 그러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x랑 a랑 x랑 b랑 서로소잖아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b 있고 지우고 쓸게요. b 여기쯤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가 지금 a가 1,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지금 1이랑 2다.
다음에 B 들어와야 되는 게 3, 5, 8이잖아요. 그래서 3, 5, 8 이렇게 3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이 다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1 넣었고 1 넣었고 2 넣었고 3 넣었고 5 넣었고 8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4, 6, 7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딨냐, 이 두 군데에다가는 못 넣죠. 이미 A랑 B는 결정이 된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기억 영역 혹은 기억 영역 혹은 니은 영역에다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원소 4, 6, 7을 이거를 세 개를 4, 6, 7 세 가지 원소를 기억 니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은 이렇게 선택이라고만 씁시다. 그러니까 이 4라는 원소를 기억에다 집어넣을 건지 니은에다 집어넣을 건지, 6이라는 원소도 기억에다 집어넣을 건지 니은에다 집어넣을 건지, 7이라는 원소도 기억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니은에다가 집어넣어 줄지만 생각을 해주면, 자, 이 기억에다 집어넣던 니은번에다 집어넣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만족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답이, 자, 4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봐볼까요? 자, 이 문제가 기억부터 봐보면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 B의 차집합 빼주고 C를 빼준다. 뭔가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일단 기억번호 어떻게 바꿔줄까 하면 A 빼기 B의 여집합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빼기 C를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계산해보면, 자,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랑 뭔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합 법칙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밑에다 쓸게요. 결합 법칙을 써보면, 자,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주나 뒤에 걸 먼저 계산을 해주나, 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뒤에 거 먼저 계산을 해줘서 결합 법칙을 써주고, 자, 마지막으로 B랑 C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B 빼기 C죠. 그러니까 지금 교집합이 나오는 건 맞는데 기억 영역에서는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틀렸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 사실 뭐 답은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따져주는 걸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직 이 지금 단어 이름이 뭐죠? 집합의 연산이라는 단원에서는 배우지 않은 용어지만 지금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발레라는 용어가 뭔지를 배웠을 거예요. 발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기억 명제가 거짓 항상 옳은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전체 집합 U를 1, 2, 3 A 1 B 2 C 3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좌변에 나와 있는 집합은 얘랑 똑같다라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 빼기 C를 계산해보면
자 1이라는 집합과 B 빼기 C인데 B랑 C는 서로 서니까 그냥 2 자기 자신 B가 나오죠. 공집합. 그리고 자 우변에 나와 있는 얘를 한번 계산해보죠. A 합집합 B 빼기 C인데 이거는 다 똑같이 이번에는 합집합이죠. 빼주는 거니까 2. 그래서 1, 2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이 나옵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좌변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이 얘랑 똑같다라는 거는 항상 옳은 말인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발레를 들면 이 두 집합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이런 발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항상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죠.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무조건 다르다고 말은 못해요. 때에 따라서 집합에 따라서 A, B, C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항상 옳은 건 아니어서 두 집합이 같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관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이 객관식으로만 나오는 거면 사실 이 정도만 판별하고 넘어가도 뭐 답은 틀리진 않겠죠. 그다음 니은번. 자 A 빼기 B 교집합 C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라.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단합숙 점검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교과서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그냥 집합의 연산으로도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빼기를 교집합과 사집합, 여집합이 사집합, 아니, 여집합이 교집합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사용을 해주면 B의 여집합과 자 C의 여집합 이렇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되고 각각 다 여집합이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앞에는 교집합, B에는 합집합이니까 분배 법칙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주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A 교집합, C의 여집합을 합집합해 준 게 되죠. 자 각각 계산을 해주면 A 빼기 B와 A 빼기 C의 합집합이 되죠. 니은번 보니까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 맞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도 봐보면 이게 가장 어려웠던 선지 같아요.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거를 구하여라 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애매한데 일단은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각각 여집합이 붙고 교집합이 합집합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 교집합 B다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얘가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앞에는 교집합, 뒤에는 합집합이어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자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켜주면 A 교집합 B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하나가 통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번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과 합집합 A 교집합 B 그리고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공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빨간색으로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그냥 순서 바꿔줘도 상관없죠. 이거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A의 여집합 B 이렇게 되는데 지금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해주는 거는 그냥 공집합과 B잖아요. 왜냐면 얘가 공집합이 나오니까. 또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교집합해준 거는 공집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둘이 교집합해준 게 공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공집합과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교집합을 합집합해 준 거랑 같습니다. 어떤 집합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해 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집합을 합집합해 준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합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 뭐 이렇게 써줘도 되죠. 앞에 거를 뭐 발어를 묶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C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 그리고 빼기 C가 되는데 이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집합과 완벽히 일치하죠. 그래서 디귿번도 항상 맞구나, 참이구나. 그래서 답이 답이 니은 디귿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넘어가고요. 자, 3번 봐볼까요? 자, A는 6이하의 소수 그리고 K의 양의 약수이다. 모든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이런 또 문제가 나와 있는데 A를 한번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1, 6이하의 소수니까 1은 소수가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죠. 2, 3, 5 이렇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B는 K의 양의 약수래요. 이렇게 나와 있고 15 이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집합해 준 게 지금 2가 나와요.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그냥 K를 뭐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해봐가지고 이걸 만족하는지 총 15가지 자연수에 대해서 가와 나가 맞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가번 조건을 보고 조금 케이스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K의 값의 케이스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냐. 자, 교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니까 될 수 있는 후보가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선택해준 즉 3C 3개의 케이스가 나오겠죠. 교집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면 첫 번째로 A 교집합 B가 2, 3, 5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만약 2랑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 A 교집합 B가 2랑 3 2개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보면은 K의 값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자 교집합이니까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교집합이니까 2랑 3 둘 다 B에 속하죠. 집합 B는 K의 양의 약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2와 3은 K의 약수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2랑 3은 K의 약수다. 그러면 K는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인 거죠. 그러니까 2와 3의 공배수인 거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요. 그래서 K는 6의 배수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의 배수 중에 15 이하인 거는 6이랑 12밖에 없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6이랑 10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엔 A 교집합 B를 2, 3이 아니라 자 2랑 5로 결정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일단 이거 조금 눈에 띄게 그냥 박스만 한번 쳐놓을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엄마 박스가 아따 잠시만요. 아하 박스가 제대로 안 쳐지냐. 오케이. 자, 두 번째로 2랑 5가 될 때면 2랑 5 교집합이라는 건 원래 집합 B에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2와 5는 K의 약수.
그러면은 K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라는 거니까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 즉 K는 10의 배수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10의 배수 중에 15인 거는 K는 10밖에 없죠. 그래서 K가 10일 수도 있겠구나.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A 교집합 B가 2, 5가 아니라 3, 5일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죠? 자, 3이랑 5가 B에 속하고요. 아이고 손이 아프네요. 3과 5는 K의 약수. 글씨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K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니까 3과 5의 공배수, 즉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 그래서 K는 15의 배수이구나. K는 15니까 15 이하인 것 중에서 15의 배수는 15밖에 없죠. 그래서 자, 원래 이거를 이 가번 조건을 보고 이렇게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총 후보지가 1개, 2개, 3개, 4개 4개만 확인하면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못하면 1부터 15까지 다 일일이 직접 다 나를 만족하는지를 해봐야겠죠. 자, 15가지에서 4가지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게 줄어들었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가 특정이 됐으니까 4개 중에 하나다. 그 4가지가 마지막으로 각각을 구해봐서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이제 기억으로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써볼게요. 자, K가 6인 경우 어떻게 되냐? 이때 B는 이 6의 약수니까 1, 2, 3, 6이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지금 1, 2, 3, 6과 2, 3, 5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5, 6이 되죠. 다 더하면 나머지가 1, 2, 3, 5, 6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2죠. 그래서 얘는 나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K는 6 탈락. 자, 두 번째 K는 12인 경우는 뭐냐? 이 경우에 B는 그냥 1, 2, 3, 4, 6, 12. 자, 이렇게 나오죠. 합집합을 해보면 A가 2, 3, 5니까 여기다가 5만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B에다가 2, 3, 4, 5, 6, 12. 자, 이거 다 이 원소들을 다 더해줘서 3으로 나눠주면 잠깐만요. 이게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더해서 나눠 떨어지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더해줘서 9인데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나를 만족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K는 12는 정답 중에 하나구나. 자, 디귿 봐볼까요? K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10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10인 경우는 뭐냐? 이때 B는 이건 또 간단하게 나오네요. 1, 2, 5, 10이죠. 그래서 A랑 B를 합집합 해주면 3만 집어넣어주면 되죠.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1, 2, 3, 5, 10 이고요. 얘는 그죠. 3에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네요. 나 만족하죠? 그래서 오케이. K는 10도 합격. 자, 마지막 리얼 K가 제가 15인 경우. 자, K가 15일 때도 만족할까? 힘들다. B는 사이드 게 왜 이렇게 많죠? 1, 3, 5, 15죠. 그래서 합집합 시켜보면 2, 3, 5니까 2만 집어 넣어주면 이제 끝나는데 이거죠.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네요.
오케이, 나 만족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만족되는 게 답이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10이랑 10인 거. 그래서 답은 지금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 더하기 12에서 2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이 이렇게 22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봐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8개의 실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이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게 8인데 교집합의 원소가 6개라는 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식을 쓰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이죠. 자,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이고요. 가에 의해서 자, 4 더하기 4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니까 이거를 보기 좋게 좀 옮겨 봅시다. 따라서 n a 교집합 b는 2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8개의 실수를 원소로 갖는 S라 그랬는데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순서가 S 전체 집합 S를 8개의 실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1, 2, 3, 4, 5, 6, 7, 8이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고 전체 집합을 잡았을 때 이때 순서상의 개수를 정해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A 그려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쳐주고요. 일반으로 바꾸고 각각 A랑 B 그려줘서 A, B 다시 획지우개 이렇게 되고요. 일단 전체 이것도 지워버릴 걸 그랬네요. 디테일하게 씁시다. 자, S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을 다 어떻게 집어 넣었냐, 이게 자연스럽게 다 집어 넣은 게 결정이 되면 이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에 어떻게 집어 넣을 수 있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잖아요. 6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 2개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2개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2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 여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부분에 2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A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맨 테두리 부분에 올 거 2개를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S의 원소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예를 들어 나는 뭐 맨 테두리 부분에 올 걸로 7과 8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7과 8 이것처럼 이 맨 테두리 부분에 올 수 있는 원소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8C2죠. 근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그냥 다 써버립시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 2개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는 82죠. 이렇게 해서 7과 8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2개를 선택했어요. 2개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알 수가 있냐, 집합 A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가 집합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7과 8가 제거를 되거니까 1, 2, 3, 4, 5, 6이 남아있는데, 자, 제일 1, 2, 3, 4, 5, 6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인 1이 만약 교집합
혹은 이쪽에 들어와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번 조건에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지금 A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가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보다 작다. 이것 자체가 제일 작은 게 그냥 여기 1로 이 A 빼기 B 부분, 이 차집합 부분에 이 부분에 제일 작은 원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남아있는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이 A 빼기 B 부분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안 헷갈리게 1C1이라고 쓰고 표시만 해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 8개 중에서 2개를 빼고 남아있는 6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번 조건에 만족하려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가 이쪽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남은 6개의 원소를 A 빼기 B에 선택이라고 배치라고 하는 게 또 문맥상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제일 작은 숫자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제 7과 8이 제거가 되고 지금 5개의 원소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2, 3, 4, 5, 6. 이 5개의 원소를 이제 남아있는 이 3개의 영역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각각 2개, 2개, 2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개가 남아있고 여기에 지금 2개가 남아있고 여기에 지금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5개 중에서 자 5, 6, 5, 5C1 이렇게 써볼까요? 자 얘는 뭐냐 7이랑 8 썼고요 1 썼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2, 3, 4, 5, 6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 보겠다는 거죠. 저는 뭐 2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 2를 방금 배치했던 것처럼 남은 어이구 이거 뭐 설명을 잘못 써놨네요. 남은 6개의 원소 A 빼기 B가 아니라 제1 남은 6개의 참 삑사리를 많이 내네요. 남은 6개의 원소 중 제일 작은 원소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빼기 B 비치. 그리고 실은 남은 5개 원소 중 하나를 택하여 A 빼기 B의 배치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2를 집어 넣어줬다. 그럼 7과 8가 넣어줬고 1과 2도 배치가 된 거니까 남아있는 게 4개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이 교집합 부분에 3, 4, 5, 6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과 4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3과 4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밑에다 쓸게요 그냥 3 아니고 4 C2죠. 이것도 써주면 남은 4개 원소 중 2개 택하여 A 교집합 B에 배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2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죠.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 2, 3, 4, 7, 8을 이렇게 배치를 쫙 하면 남아있는 게 지금 5, 6 두 개잖아요. 5, 6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요. 5, 6. 그래서 이건 뭐다? 남은 두 개의 원소 중 두 개, 남아있는 걸 그냥 다 선택했다는 거죠. 떨이를 이제 다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선택을 해서 B 빼기 A에 배치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다 계산을 해주면은 8C가 8, 7이 2로 나누니까 28인가요? 그리고 1C1은 어차피 1이니까 뭐 계산 안 해줘도 되죠. 5C 5, 그 다음에 4C 6, 2C 1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80 곱하기 30이 나와서 840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84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우의 수랑 좀 합쳐진 느낌이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1, 2, 3, 4, 5, 6, 7, 8이다. 이건 예시인 거지. 꼭 1, 2, 3, 4, 5, 6, 7, 8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6개 원소, 8개의 원소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맨 가에 이 테두리, 그러니까 여집합 부분에 들어올 거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경우에서가 82다. 그러면 나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6개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A 빼기 B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치를 해주면 이제 5개가 남았죠. 이 남아있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A 빼기 B 마저 채워버리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두 개가 다 채워졌으니까 남아있는 4개 중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4개 중에서 또 교집합에 들어올 거 두 개를 선택하자. 선택했다. 그럼 또 두 개가 남죠. 그 남아있는 거 두 개를 나머지 B 빼기에다가 넣자. 그게 바로 4C와 2C가 돼서 다 곱해주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답이 84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A랑 X랑 교집합한 거, B랑 교집합한 거 다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눈에 봐서는 이게 어떤 문제 상황인 건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이 지금 X, A, B 3개가 나왔으니까 이 3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요. 이렇게요. 엄마? 요거 U, 요거 이 X, 요거 이 A, 요거 이 B 이렇게 합시다. 자, 1, 2, 3, 4. 그러면 일단 2랑 3을 이 2랑 2랑 겹치는 게 지금 1, 2와 2, 3, 4가 겹치는 게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2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싹 벤 다이어그램에 지금 1, 2, 3, 4, 5를 다 집어 넣을 건데, 그래서 일단 위에다가 써볼까요? U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씁시다. 1, 2, 3, 4, 5 5개의 원소를 다 집어 넣을 건데, 일단 막 뭔가 무턱대고 막 그린다기보단 좀 특정할 수 있는 후보지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후보지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가 A 교집합 B의 원소니까 여기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 들어갈지를 결정. 그래도 경우의 가짓수가 두 가지로 되니까 조금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를 기준으로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2가 만약 정중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2를 여기다가 박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자, 이게 지금 X랑 A랑 B 세 개 다 교집합을 해준 게 2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2를 맨 안의 영역에다가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냥 이거를 밑에다가 적어 버릴게요. 1, 2, 3, 4, 5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위로 올리면 이게 좀 더 보기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2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근데 1은 A의 원소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후보지가 지금 여기에는 못 들어가죠? 교집합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후보지가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빨간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2는 어디다가 넣을 수 있을까? 2는 이미 여기 들어갔죠? 얘는 2는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볼 필요 없고 얘는 그냥 뭐 그래도 굳이 써주자면 한 가지. 그 다음에 3이 어디로 가지? 라는 거를 보면 일단 2 이렇게 붙여주고 자 3은 어디로 갈까? 보면은 3이랑 4는 다 B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B의 원소지만 A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 여기로 들어가던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던 4도 마찬가지죠. 여기로 들어가던 아니면 돌아가서 여기로 들어가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3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4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얘도 두 가지고 얘도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근데 문제에서 잘 읽어보면 자, 두 A랑 B랑 교집합해 준 게 둘 다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다시 헷갈렸습니다. 이미 이 가운데 2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조건은 만족하죠. 2가 지금 A에도 있고 B에도 속하는 거니까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이 5는 집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지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안으로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테두리 부분으로 들어가거나 얘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또 보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좀 보정을 할게요. 너무 안 예쁘네요, 판서가. 이거는 그냥 한 30초쯤 뒤로 돌리세요. 그냥 보기 너무 안 예뻐가지고 제가 다시 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단 맨 가운데 2를 박아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약 조건이 없어져서 1은 A의 원소니까 A의 원소 동그라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 B에는 속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2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한 가지죠. 3은 지금 B의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A에는 속하지 않고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개 두 가지에서 두 가지. 얘도 한 개 두 가지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B, O 같은 경우에는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오든 여기 들어오든 둘 중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싹 곱해주면 지금 얘가 16이죠. 그래서 16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 아니죠. 방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를 맨 가운데 박아 놓은 거였어요. 근데 맨 가운데에 박아 놓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떻게 넣을 수 있냐? 에이스! 에이스! 죄송합니다. 아, 나 A랑 B에 교집합 변수니까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 여기 아니면 여기 넣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나왔을 때 경우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두 번째는 여기 밑에다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가 이번에는 A 교집합 B에는 속하지만 X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위의 상황하고, 위의 상황에서는 지금 서로 교집합해준 게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뭘 주의해 주셔야 되냐.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X랑 A랑 교집합해준 게 공집합이 아니에요. 여긴 지금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은 그냥 여기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X랑 A를 교집합을 해줬을 때 공집합이 안 나오죠. 그래서 2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지금 한 가지죠. 얘는 한 가지 경우에서밖에 못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는 이미 여기 이렇게 박아져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은 3과 4를 집어넣을 때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3이랑 4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자,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까? 여기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A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B 빼기 A 부분 두 개의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자, 4 같은 경우에도 자,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돌아서 뭐 요런 식으로 이 부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뭘 주의를 해줘야 되냐. 자,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X랑 B를 교집합 해준 게. 그래서 만약 3과 4가 둘 다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영역에 몰빵이 돼버리면 여기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X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몰빵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주고, 이 몰빵되는 거에서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자,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경우는 X랑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X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꾸, 자, 이렇게 아예 그냥 겉에 테두리 부분에 들어오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싹 다 곱해주면 지금 3 빼기니까 6이죠. 그래서 답이 16이랑 6을 더해줘서 따라서 16 더하기 6 해서 22가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자, A랑 B 교집합 해준 게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여기 가운데다 집어넣을지 밑에다 집어넣을지 케이스를 분류를 해줘서, 만약 가운데로 들어오면 X 교집합 A랑 X 교집합 B가 이미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자재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은 A의 원소니까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는 두 가지, 그리고 3이랑 4는
B에는 속하지만 A는 들어가지 않는 이 범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5는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영역. 그래서 고배 법칙에 의해서 16가지. 그리고 이 밑에 들어오는 케이스에는 자, X랑 A랑 교집합해진 게 공집합이 안 되려면 자연스럽게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3이랑 4도 집어넣는 것 중에서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버리면 X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그 한 가지 경우를 제외를 해주고 나머지 5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6가지. 그래서 16 더하기 6을 해주면 22가 나와서 답이 2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